그런 관점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월마트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실적 발표 앞두고 월가에서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를 제가 미리 실적 발표 전에 볼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그 월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금요일 주가는 그냥 약보합이었어요. 약보합이었는데 도이치뱅크의 크리스티나 카타이 요 애널리스트가 자기는 이 소매주들 가운데 월마트를 최고의 선택, 탑픽 종목이라고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기업 가운데 월마트가 정말 확실한 승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이렇게 보는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68달러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하면 추가 상승 여력은 10% 정도입니다. 근데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은 무거워서 월마트 추가 상승 여력 50%, 30%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10% 애기할 수도 있지만 매우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매수와 목표가는 작년 11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건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요 의견은 그대로 두고 업데이트 내용,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 보고서였다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에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월가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자, 주요 핵심 기업으로 본다면 월마트, 타겟, TJX 컴퍼니 요 세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월마트는 이게 2024 회계연도 1분기입니다. 18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매출은 전년 대비 한 5%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 EPS는 그냥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겟도 역시 월마트와 비슷하게 대형마트 체인이죠. 근데 월마트는 식료품 비중이 좀 크고 다만 타겟은 식료품보다는 의류, 가전, 미용 제품 이런 비중이 오히려 더 큰 그런 기업인데 자, 타겟도 역시 1분기고 얘들은 17일 날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매출액은 약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EPS가 한 19%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겟이 조금 불안하죠. 자, 다음 TJX 컴퍼니는 할인 의류 전문 판매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약 아울렛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TJX도 17일 날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매출은 역시 3.7% 늘 것으로 예상되고 EPS는 한 4.4% 증가할 것이란 그런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서 이야기했던 홈디포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자, 이런 가운데 왜 월마트에 주목을 하는지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티나 카타이는 요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그 내용들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수년간 증명된 어떤 실적 모멘텀 이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매출과 에비타 마진의 성장세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월마트와 지금 월마트 그 안에는 월마트가 있고 샘스클럽도 있잖아요. 이 샘스클럽은 창고형 매장 그러니까 우리 코스트코와 같은 그런 성격인데 이게 월마트 같은 계열이고 실적에 다 연결 기준으로 다 합쳐져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실적 보고 나면 모두 이 두 개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추정치를 모두 상향 조정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먼저 이걸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월마트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당초에 5.5로 본인은 추정을 했었는데 이걸 6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샘스클럽도 당초 6.8로 예상을 했었는데 추정을 했었는데 이걸 8.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좀 봤더니 이런 대형 소매업체들의 재고 수준 그동안 소매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었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재고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게 아마 지난 분기부터 재고는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1분기에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업계에서 프로모션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할인이든 이런 것들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보니까 고객들이 정말 줄을 서서 이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재고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식품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큰 대형 마트잖아요. 근데 식품 부분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했었는데 근데 이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마트가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연간 EPS 가이던스로 약 5.9에서 6.05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6.05에서 6.15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월마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연간 EPS 가이던스를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으로 월마트 자체적으로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성장에 대한 자신감, 이 도이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 지출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월마트가 최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뭐 미국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월마트가 약간 중산층 이하의 고객층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중산층 이상에서는 뭐 유기농 매장을 좀 찾는다던가 약간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예전에 정훈 선배도 했었는데 월마트는 약간 저소득층의 고객이 많은 곳인데 최근 고소득층의 이용객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또 그거에 힘을 보태주는 자료가 지난주인가 있었죠. 제가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마 목요일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고소득자들이 직장을 많이 잃고 있고 그러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받고 있고 소비도 줄이고 있다. 카드 지출 줄이고 있다. 요 얘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데이터를 냈었다고 보고서를 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번에도 또 인용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데이터를 보면 4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근데 요 감소한 거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2월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것인데 월마트는 일단 최저가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대형마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 추구하는 소비자들 이제는 우리 그냥 비싼 거 찾지 말고 좀 가성비를 찾아보자 라는 그런 소비자들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가서 그냥 뭐에 쏠려서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 딱딱 사는 그런 필요 기반의 구매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월마트라는 곳인데 지금처럼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 월마트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마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월마트가 소매주주 가운데 최고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도이치뱅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최근 일주일 새 나온 보고서들인데요. 시티그룹에서도 제프리스에서도 에버코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시티그룹에서도 1분기 실적 당초 가이던스 월마트가 제시했던 당초 가이던스 상향할 것이고 상회할 것이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할 것 같다. 앞서 도이치뱅크와 의견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어떤 소매 기업들의 그 환경의 핵심은 핵심 키워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몰이 다 있느냐? 그리고 이용하기 편의성이 어떠냐? 그리고 가치 소비에 적절하냐가 지금의 핵심 그건데 월마트는 요 네 가지 핵심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에서도 아마 점유율과 영업이익이 확대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거야.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월가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월마트의 자동화, 그리고 광고 사업, 월마트 플러스 이런 구독 서비스 등 매우 매력적이다.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축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고 에버코어에서도 실적 발표 후에 반등할 기업이 바로 이 월마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라던가 주주총회에 앞서서 전략적으로 선매수할 기업이 월마트다. 월마트가 그동안 보면은 월가 예상치를 사면 비율이 70몇 %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적 발표 앞두고 전략적으로 사야 할 기업이 월마트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월마트는 단타할 기업은 아닙니다. 워낙에 무거운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 들어서 주가 흐름 괜찮아요. 그죠? 무거운 만큼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가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작년에는
그 난리난 가운데서도 2% 하락이 그쳤었고 올 들어서는 8%니까 그냥 꾸준히 아주 그냥 묵직하게 그냥 움직이는 기업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월가에서는 40명 중 31명이 매수 의견, 약 78%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64.4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약 9%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 없고 그냥 배당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묵묵히 가져갈 기업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월마트는. 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십사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